네, 부산 지역 이슈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문범의 좀, 오늘은 부산 공약에 대한 내용과 이행 가능성 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부산 YMCA 오문범 사무총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대선을 마치고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오문범의 좀도 출발을 해볼 텐데요. 이제 부산에 어떻게 바뀔지 예상해보는 시간, 공약 이행 가능성을 좀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우선 이번 대선에 대한 총장님의 전체적인 총평 궁금합니다. 예, 12.3 비상계엄으로 시작이 됐죠. 딱 6개월 걸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처음부터 이 내란 극복 또 민주주의 회복 이런 프레임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결과도 대부분 민주당이 승리하지 않을까.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꾸준하게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후보들한테 여론조사상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죠. 예. 개표 초반 1시간만 밀렸습니다. 그 외에는 계속 뭐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지지세가 좀 확고했던 이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게 국민들한테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파가 컸던 부분들도 또 작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선 기간만 한정한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아무리 뭐 비상계엄에 의한 갑작스러운 대선이었다 하더라도 사실 좀 실망된 부분이 많았죠. 일단 정책 이걸 찾아보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유튜브가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지지하는 혹은 호감이 있는 관심 있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녀야만 혹시 우리 지역에 이 뭐 어떤 정책이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대선이었지 않나 생각되고 어쨌든 극도의 네거티브가 난무하는 선거전에 대해서 일반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가 되게 궁금하긴 합니다. 이거 한번 여론조사 해봤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결국 진영의 결집을 유도한다고는 하지만 이 상식적 수준의 국민들의 생각은 좀 많이 좀 소외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어쨌든 위기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비전 또 철학 이런 것들을 듣고 싶어 하셨을 텐데 그런 걸 듣기에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지는 못했다. 특히 TV 토론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저도 이 숫자를 좀 늘리거나 아니면 적정한 수준에서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지금처럼 이렇게 놔둬서는 서로 뭐 주제를 정해준들 뭐 합니까?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 그 방송을 보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런 TV 토론이 과연 유의미한가? 황금 시간대에 2시간씩.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확실하게 좀 변화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TV 토론 이제 방식을 좀 어떻게 바꾸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 이제 지금 계속 소환되는 거 있잖아요. 이해창 대 노무현. 그러니까 그때도 보면 사회자가 깊이 개입을 하지 않지만 명확하게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책 비전을 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또 반박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정리하고 좀 정돈된 형태의 자율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정돈된 형태의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TV 토론도 놓고 또 서로 쌍방에 그냥 공방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TV 토론도 놓고 좀 방식을 다양화하는 게 어떨까. 지금처럼 너무 똑같이 기계적인 방식으로 하는 거는 좀 수준이 높으면 괜찮은데 수준이 떨어지는 후보들이 나오면 이번처럼 막말도 나오고 이제 그래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초기부터 부산을 비롯한 부산과 경남 지역의 민심에 대한 각 당의 표심 잡기가 시작이 됐었는데 이번 대선 기간에 부산의 민심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이번 대선에 가장 주목했던 지역이 PK 지역. 그렇죠. 그러니까 부울경. 부울경의 민심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각 후보들도 부산 경남을 꾸준하게 방문을 했었고 초장에는 뭐 굉장히 많이 오고 또 뒤에도 또 끝까지 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민주당은 사실 다른 제가 이제 뭐 객관적으로 다른 후보들의 공약집도 보고 홈페이지도 가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부산 지역의 공약은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좀 많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사전 투표가 됐을 때 부산이 30% 조금 넘었죠. 평균보다 한 4% 가까이 낮아서 역시 안 되는 건가? 역시 이 영남 지역은 이 보수세가 안 벗어나는 건가? 이 투표율이 너무 떨어지는데 이런 생각들을 좀 가졌었는데 그래도 저도 한 75% 정도 예상했었거든요. 전체 투표율을.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러다가 80% 뚫는 거 아니야? 뭐 도대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도 79.4% 역대 뭐 세 번째로 높았고 또 한 근래 한 20여 년 동안은 제일 높은 그런 투표율이 있었고 부산도 그래도 처지다가 그래도 꾸준하게 따라붙어서 한 1% 떨어지는 78.4%까지 투표를 기록했으니까 굉장히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민주당 투표율도 대선에서는 마의 40%를 넘을 거냐 말 거냐. 저는 사실 이게 더 관심 가더라고요. 예. 부산의 투표율, 민주당의 투표율, 네. 투표율이 어떻게 될까 이게 더 관심이 있었는데 어쨌든 40.14%를 기록을 해서 어쨌든 변화된 민심을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상징적인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라고 생각도 들었고 어쨌든 근래에 치러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들 부산 출신 민주당 후보들도 뭐 노무현 후보는 30%도 가지도 못했고 그죠. 또 저기 그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통령도 뭐 38% 정도 네, 38, 39. 예, 그 정도 됐었으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이 40%를 돌파했다는 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는 있다. 근데 너무 과대 해석도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합치면 지난번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보수 후보가 받았던 득표율이 그렇게 놓고 보면 너무 과대 해석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변화의 조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좀 새로운 민주당이 좀 공을 많이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제 대선 과정에서 부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많은 공약들을 제시를 했는데 선거 마지막쯤에 동남투자은행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이 있었거든요. 자, 일단 민주당이 제시했었던 주요 공약들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당선됐고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예.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놓고 보면 일단 출발은 해양 수도, 해양 중심 도시 부산. 그래서 거점 해양의 어떤 거점 도시로서의 상징성을 키우겠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포인트인데요. 그 중에 첫 단추가 이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실제 가능할 것이냐. 뭐 보니까 해수부 공무원들의 8%인가 6%인가가 부산 이전을 반대했다. 네. 이렇게 이제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던데 어쨌든 해수부의 부산 이전 그리고 해사법원 설립, HMM을 비롯한 대형 해운회사의 부산 이전과 같은 이제 굵직굵직한 해양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일단 주요 공약이죠. 그리고 산업은행 이전은 어렵다라고 사실상 거부를 유세 기간 동안 했기 때문에 네. 아마 그건 좀 쉽지가 않아 보이고요. 그 대안으로 이제 갑작스럽게 나온 겁니다. 이게 동남투자은행, 가칭 동남투자은행을 설립해서 해양물류 조선산업을 비롯한 부울경 지역에 최적화된 투자할 수 있는 국제금융기관을 설립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막판에 좀 나왔었고 북구강로 시대에 대비한 북구강로 관련 법 제정 또 가덕신공항에 대해서도 워낙 이제 말이 많다 보니까 앞서도 이제 이재성 시당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뭐 민주당이 만든 특별법 민주당이 책임지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질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e스포츠 관련 산업 육성이라든지 광역교통망 구축 이런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주요 현안들에 대한 공약집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어쨌든 해양 특화 도시, 해양 수도 부산에 대한 비전을 많이 제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 보통 이 초반이 참 중요하잖아요. 아,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지방선거 있기 때문에 그 네. 전에 좀 확실하게 틀을 잡고 가야지 이 부산에 대한 공약들이 좀 이행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1년이 중요합니다. 그죠? 1년. 네, 1년. 1년이 중요한데 1년도 1년을 다 보면 안 되고 앞으로 올 연말까지 어떻게 할 건가. 어떤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내놓을 수 있느냐. 네. 실행이 안 되더라도 그 플랜 계획들이 하고 움직임이 보이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정부에서 산업은행 이전이나 2030 월드 엑스포 유치 등을 공약하면서 시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걱정이 된단 말입니다. 걱정은 되죠. 예, 예. 공약이 빌공짜로 끝나면 어떡하지? 예, 예. 이런 생각에 대한 이제 걱정들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게 부산에 공약된 내용들 특히 이제 민주당 이 정부가 내놨던 그런 그 여당이 내놨던 그 공약들을 살펴보면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다른 지역하고 크게 부딪힐 만한 일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회사법원 정도? 뭐 이런 정도는 인천하고 조금 부딪힐 수 있는 뭐 하나씩 만든다며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다른 지역과 크게 부딪힐 부분 없는데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내용들도 보면 2030 월드 엑스포 같은 경우에 이것도 다른 시도하고 부딪힐 게 없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대외적인 리스크가 있었죠.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상대가 있었다. 이걸 어떻게 넘어설 거냐라고 하는 난제가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졌던 민주당이 그때 벌써 반대를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죠. 민주당의 벽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을 득했다. 산업은행 이전됐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가정이니까 그쵸. 결론을 지을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산업은행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까?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정책들은 설사 이제 법 개정이나 아니면 재정이 필요한 내용이다 하더라도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니까 이거 사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론 다른 시도의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이건 지금 뭐 형평성 따질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새로운 동남권의 해양 거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거니까 어쨌든 지난 정부와는 여건이 좀 달라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자,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이제 다른 지역의 공약과 부산 지역의 공약을 좀 살펴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산에 조금 더 구체적인 공약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 부산 지역이 또 뭐 캐스팅 보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가 싶기는 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선거 끝난 다음에요. 이제 주요 민주당 인사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산에 엄청 공을 들였다. 그래서 나온 득표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서 네. 조금은 실망스럽지만 네. 가능성도 봤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부산에 했던 공약들을 이행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이 PK 지역의 교두보를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야 뭐 투표를 누구한테 하든지 간에 부산의 발전을 위한 기회를 잡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도약을 위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실제 그래서 다른 지역과 구체적인 내용을 세세하게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역별 공약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 같은 경우에 산업 중심의 정책들이 제시되고는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TK 지역 같으면 바이오 산업 육성, AI 로봇, 고부가 가치 섬유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또 충청권 같으면요. 세종시 대통령실 이전의 내용은 좀 구체적이지만 나머지 부분도 R&D 예산 복원,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클러스터 전환, 관광벨트 조성. 호남권도 가보면 재생에너지 벨트 구성, 뭐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포괄적이네요. 예,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물론 뭐 대구 경북 신공항 문제나 청주공항 확장과 같은 내용도 있지만 이거는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부산의 경우에 해수부 이전, 회사법인 설립, HMM 이전, 동남투쟁은행 설립.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이게 이런 부분에서 확실한 차이는 있다라는 생각은 그래서 그 여당 인사들이 얘기하는 공을 많이 들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허튼 얘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예, 부분도 예.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해수부가 이전에 오면 그러면 갑자기 부산이 뭐 일자리가 늘고 청년층이 자리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생기냐? 물론 그건 아니죠. 해양수도가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해양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부처가 부산에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생각보다는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물론 이제 거기에 뒷받침할 기업 또 금융기관까지 설립되고 그러면 확실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리한 부분이고요. 북한항로 관련 법 제정도 지금 이미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또 대통령이 마지막 유세 때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직접 비서관도 두고 직접 챙기겠다. 네네. 그래서 확실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업 추진의 동력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하게 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과 같은 기능만으로는 부족하다. 해양물류와 조선업과 같은 기능을 확대해서 옮겨야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당들이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비판했던 지점이 중앙부처 하나 이전만으로 어떻게 실익이 있냐 거기에 대한 비판 그리고 해수부의 지금 기능으로 왔을 때 어떤 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해수부 직원들이 반대한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보니까 생활 권역이 바뀌는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중앙부처라고 하는 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다른 부처와의 협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부산에 와 있으면 세종, 서울 막 다녀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길에 버리는 시간들 로스되는 로스타임 너무 많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중앙부처에 밀집되는 게 맞죠. 그러나 해양수산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감안해 보면 이 부처의 특성상 현장을 고려한 좀 새로운 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도전들을 통해서 만약에 해양 관련돼 있는 정책이나 우리
그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면 이것도 또 새로운 또 혁신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도 전 동의를 해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 조선 기자재 기능이라든지 해양 플랜트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수부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사실은 이제 정부 조직을 개편할 때 어차피 뭐 기후 에너지부도 만든다, 기재부도 나눈다,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예측돼 있잖아요. 그 예측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 생각하면 그때 기능 조정을 할 때 해수부의 기능도 그런 기능들을 좀 이렇게 분류해서 가지고 오게 되면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이제 뭘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에서 지역사회, 지역 정치권, 부산시도 저는 좀 힘을 쏟아야 된다. 그리고 이 문제에 여야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정치권 협력하지 못하고 정치 공방을 벌인다고 했을 경우에 결국 손해본 누굽니까? 부산만 손해보는 거잖아요. 해수부가 온다 하더라도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고 지금 해양 분야는요. 전 세계가 지금 경쟁력을 서로 경쟁하기가 아주 격화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부산 이전을 실현함을 통해서 해양 산업에 대한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수부 이런 하드웨어만 가지고 오면 안 되고 소프트웨어도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부산 발전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로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시 언급했었는데 이 가칭입니다. 동남투자은행 설립이 사실 선거 기간 막바지에 나왔던 그렇죠. 예, 정책이기는 한데 지난 2일 민주당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더라고요. 이제 이게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지자체도 출연을 해야 하니까 뭐 부담이 있기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선거 전날까지도 이 주제를 가지고 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서로 막 쌍방으로 이제 공방이 오갔죠. 그렇죠. 이제 국민의힘 내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하면 될 건데 그거 안 하고 네.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동남투자은행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제 하겠다 이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산업은행은 어렵다고 했는데 금융은 필요하다. 네. 금융 중심 도시 부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 낸 아이디어가 이거 아닌가 싶긴 해요. 그래서 이제 동남투자은행 동남권의 정책 지원을 위한 금융기관을 국제 금융기관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성격이 모호하다는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해본 게 없고 그래서 지역을 위한 국책은행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좀 있고 다른 데도 요구하면 해주나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생소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1일 날 이걸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SNS에 올리고 또 부산 유세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 날 무려 민주당 의원 46명이 이걸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예, 예. 그래서 법안명이 동남권 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이미 이제 발의를 했단 말이죠. 네. 주요 내용을 보니까 동남권 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해서 부울경 소재에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 자금 융자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와서 하려고 했던 기능들을 이 이제 공사가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본금은 3조 원 규모고 정부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 그리고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뭐 이런 데가 같이 공동 출자해서 조달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출자금의 산정 방식, 납입 시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이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급조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이걸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만약 이 법안이 이제 해당 상임위부터 논의에 들어가게 되면 산업은행이잖아라. 이거 왜 하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네. 산업은행이 지금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저는 이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대신 산업은행이 이전에서 하려고 했던 그 역할 기능들 이런 부분들을 이 법안에 대폭 좀 포함을 시켜서 실질적인 지역사회 기업들에게 좀 도움될 수 있는 이런 그 부분들 신규 공사가 맞도록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좀 힘을 좀 보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앞서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어제 HMM 노조에서 부산 이전을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아무리 정부 지분이 많다 하더라도 직원들이 반대하면 이전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어째 보십니까? 우려되는 게 사실이고요. 예. 이제 산업은행도 민주당이 반대를 했지만 실제 그 근거를 들었던 건 직원들의 반대였거든요. 네네. 직원들이 반대한다. 그래서 어렵다. 그러니까 HMM이 정부 지분이 높아도 엄연히 민간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해서 산업은행 국책은행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공기관이란 말이죠. 예, 예. 근데 직원들이 반대하니까 못 옮겼잖아요.
근데 이건 민간 기업이냐 엄연히 민간 기업인데 직원들이 반대하면 옮길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이제 솔직히 드는 부분들이 드는데 지난 1일 이재명 당시 후보가 부산 유세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부 지분이 높으니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직원들이 반대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옮겨야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발언 때문에 또 뭐 이제 물론 그 전에 직원들도 설득하고 협의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 어렵다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그냥 옮겨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현실은 그렇게 막무가내로 옮기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노조에서도 이제 근거지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때도 그랬었어요. 우리 다 반대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옮길 때 그러면 인센티브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HM의 본사를 어디다 둘 것인지 이전하는 직원들에게는 어떤 또 혜택을 줄 것인지. 그게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생각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해수부도 그렇고 이제 그런 준비된 내용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부산시가 저는 그래서 좀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부와 어떻게 협의를 해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고 중요하고 네. 기업과의 대화도 잘 해야 되겠죠. 예, 그런 네. 부분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뭐 부산시가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박형준 시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그 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 방문했을 때 감정의 고리막 굉장히 깊어졌던 그 잔상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괜찮을까 우려가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지난 3월 3개월 만에 지금 완전 위상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지역의 미래가 달린 문제니까 뭐 저는 서로 감정이나 개인적 입장을 생각할 때는 아니다. 그리고 박 시장님도 당연히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다. 벌써 이제 어제 SNS 축하 인사도 올리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회의를 부산시가 관련 회의를 할 예정이고요. 예. 그러니까 부산시가 지금까지 글로벌 오브 도시 특별법 산업은행 이전에 막 올인해 왔던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정부가 바뀌었고 정부가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이 지금 나와 있는 제시돼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가 추진해온 내용과 차이가 있는 현실도 좀 인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이제 뭐 법 제정, 개정이 필요한 정책들은 민주당의 절대적 지지가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보면 산업은행 개정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글로벌 오브 도시 특별법은 이래저래 모양을 좀 바꿔서 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노력들을 해야 되고 또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민주당 정부가 막연하게 그냥 뒤로 밀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부산시 이야기들을 잘 협업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봐지고 또 부산시도 이전 추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새 정부 정책에 맞춰서 이제 공약 이행을 위한 준비 단계를 거쳐야죠. 부산시도. 그래서 해수 비전도 그렇고 HMM 비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도 부산시가 협업하지 않아. 아까 이제 동양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도 시가 출혈을 좀 해야 된단 말이죠. 지분 부담을. 네. 근데 부산시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서 어쨌든 발을 좀 잘 맞출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어쨌든 부산 입장에서는 산업은행 이전이 어렵게 된 건 아쉽기는 하지만 민주당 정부가 제시한 내용도 부산에 필요한 내용이고 또 가덕도 신공항 문제도 정부가 결국에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도시특별법 산업은행 이전 문제 요것만 쫙 제껴놓고 보면 북한 재개발 문제, 가덕 신공항 문제, KTX 지하화 다 부산시가 제안했던 정책 제안했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이 겹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또 선거가 된 민주당도 공약집에 보면 그런 지역 현안들을 적극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정책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너무 또 지나치게 지방선거와 연관해서 정치적 해석을 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그래서 성과가 나오게 되면 그게 민주당의 성과일 수도 있지만 박형준 시장의 성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우려보다는 좀 긍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40%의 벽을 뚫은 건 처음입니다. 사실은 네. 근데 조금 더 높은 지지율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서 그것보다는 적게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제 민심에 대한 대답은 새 정부에서도 또 부산시에서도 같이 잘 준비하는 거 이게 뭐 시민들의 바람일 텐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요. 해양수도의 꿈은 수십 년간 부산 시민들의 꿈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 누구나 바랐던 거고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추락하는 부산 경제를 보면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포기하고 수도권으로 강제 이주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쏟아온 에너지가 좀 아쉽더라도 해양수도 부산은 우리 모두의 꿈이었으니까 박경기 시장 또 부산시도 오늘 대책회의에서 그런 내용들을 적극 수용했으면 좋겠고 새 정부와 함께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도 힘껏 뛰겠다 이런 메시지를 좀 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당장 정부 협의를 해서 풀어야 될 과제들이 너무 많고 가덕신광 문제를 비롯해서 또 차등 요금제 문제도 그렇고 공공기관 추가예산 에어 부산 문제 여러 현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잘 풀어야 된다. 그리고 부산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언급이 계속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예. 이 문제도 부산 경남 행정 통합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좀 전향적인 해석을 통해서 부산에게 유리한 거라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헌신해 주시는 게 맞다. 그리고 민주당도 그걸 유불리 따지지 말고 부산시가 요구하는 것들도 적극 수용할 건 해주면 좋겠다. 부산 시민들은 부릅 눈 뜨고 내년 예. 지방선거까지 보고 있다. 그죠. 이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굉장히 단순하죠. 그냥 부산이 잘 살 수 있는 방향이면 부산 시민들은 무조건 환영이다. 아 그렇죠. 예, 그죠,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YMCA 오문범 사무총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